자, 당시 로마 인구가 약 10만 명 정도라고 추정이 되는데 14세기 후반에 이 매춘을 위해서 로마로 몰려든 매춘부가 약 9천 명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10분의 1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뭐 교황이 인정을 해줬으니까. 세금을 걷어서 이제 교황과 교회의 재산을 늘려 나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가 있는데 한번 지원 씨가 읽어 주시겠어요? 와, 말도 안 돼. 교황 식스투스 4세는 매춘부에게 면허증을 발급하고 수입에 세금을 부과하였으며 자신이 직접 지은 사창가에서 말도 안 돼. 2만 두카트의 수입을 얻었는데 당시 교회 성직자의 월급이 수도원장급의 경우 40두카트였다. 매춘부 3명이 내는 세금으로 교구장을 비롯한 성직자들의 급여를 충당할 정도였다. 와, 네. 어떤 자신이 내용인지 직접 지었대. 예, 말도 안 돼. 아시겠죠? 와, 너무 충격적이다 이건.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식스투 4세의 탐욕은 이제 끝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을 걷어도 교황의 가문을 위한 이속을 챙기는데 이제 혈락이 되다 보니 교황청 금고는 채워지기가 무섭게 바닥이 났던 겁니다. 권력을 되찾으려는 교황의 세속적인 노력이 결국 교황의 끝없는 탐욕을 계속 키워나간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어떻게 저 사람이 교황이 어떻게 된 거지? 그러니까 지금의 교황님하고는 이제 전혀 다른 이야기고요. 지금은 이제 저런 시스템은 아니에요. 아니, 근데 교수님, 저 교황님이 지금 폭주 중이잖아요. 그렇지. 저분을 어떻게 뭐 제지할 수 있는, 뭐 통제할 수 있는 건 없나요? 맞아. 당시에 교황의 탐욕을 막을 만한 통제 장치는 따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기에 이제 교황은 더 세속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일속을 챙겨갔던 거고요. 문제는 이러한 탐욕을 부린 게 식스투스 4세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안 돼, 이건 안 돼. 다음 교황이었던 이노첸시오 8세는 메디치 가문으로부터 후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메디치 가문의 후손들을 성직자로 등용시키게 됩니다. 심지어 이제 마녀사냥을 명목으로 이제 수많은 사람을 죽여가며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려 했습니다. 사람을 죽여가면서까지. 이후 역대 최악의 탐욕가로 유명해진 교황이 한 명 등장합니다. 와, 더한 사람이 있어요? 네, 바로 탐욕의 화신으로 불리는 교황 알렉산데르 6세입니다. 와. 유명하죠. 진짜 탐욕스러워, 딱 봐도. 얼마나 탐욕을 부렸나요? 뭐 식스투스보다 뭐 상대도 안 되나요? 들어보시면 기대 이상이실 겁니다. 와, 나 너무 충격받을 것 같아. 예, 자, 교황이 되는 과정부터 사실 이 알렉산드르 6세는 뭐 심상치가 않았는데요. 이 알렉산드르 6세의 외삼촌이 교황이었거든요. 네. 짧은 기간 교황이었는데 이 외삼촌의 도움으로 25살의 나이에 추기경이 됩니다. 와. 그리고 이후에 추기경의 급여, 그다음에 뭐 벌어들이는 헌금을 통해서 로마에서 가장 부유한 추기경 중에 한 명으로 또 부상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던 알렉산드르 6세가 이제 나이가 환갑이 넘어서 61세가 되었을 무렵에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는데 교황 선출하는 그 콘클라베에서 유력한 교황 후보 중에 한 명으로 부상하게 된 것이죠. 물론 단독 후보는 아니고 여러 경쟁자들이 있었어요. 자, 이미 60세가 넘었던 알렉산데르 6세는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나 교황되기 힘들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황이 될 기회를 잡기 위해서 정말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겠죠. 어떻게 했을까요? 뇌물을 줬을까요? 그렇죠. 또 포섭하는구나 주변에. 예, 당시 한 기록에 따르면 은을 가득 실은 노새 4마리가 알렉산드르 6세의 집을 떠나서 그 콘클라베에 참여한 한 추기경의 집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매수하는 거죠. 와. 그리고 교황이 됐을 때 그에게 한 자리를 약속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도 들려 나왔습니다. 매수한 사람이나 매수 당한 사람이나. 당시 콘클라베에 참여했던 메디치 가문의 한 추기경이 알렉산드르 6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전해집니다. 와, 이거 궁금하다.
이제 우리는 아마도 이 세상에서 본 것 중 가장 탐욕스러운 늑대의 권력에 있습니다. 우리가 도망치지 않는다면 그는 필연적으로 우리 모두를 삼켜버릴 것입니다. 심각하네. 당시 이런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더 6세는 결국 추기경들의 지지를 받아서 1492년 교황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자, 이제 교황이 됐으니 끝났을까요? 이제 이제 시작이죠. 예. 교황이 됐으니까. 네, 알렉산더 6세의 탐욕은 교황이 된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탐욕의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바로 그의 자식들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6세가 성직자 시절에 이제 사생활을 둔 케이스였는데 알렉산더 6세의 자식들이 모두 16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 진짜 16명이요? 그런데 알렉산더 6세는 특히 사생아들과의 자신의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탐욕의 화신이다로 유명해지게 되는데 이걸 알 수 있는 소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소문인지 가족 관계도를 살펴보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막 엄마가 다 다른 거 아니야? 복잡할 것 같아. 알렉산데르 6세는 교황이 되기 전부터 애인이 있었는데 바로 반노차 데이 까타네이 이 여성과의 사이에서 4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다른 사생아들은 자신의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 4명의 자식에 대해서는 알렉산더 6세가 자신의 자식임을 인정하고는 했습니다. 1493년 9월 19일 바티칸 교서의 내용을 옮긴 책이 있는데 규현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알렉산데르 6세는 기사 도미니크 다리나노와 반노차 데 카타네이의 법적 아들인 체사레를 발렌시아의 선출 주교로 선언하면서 그를 입양하고 보르자 가문의 권리와 특혜를 수여한다. 또한 알렉산데르 6세는 자신이 추기경이었던 당시 간디아 공작인 아들 후안을 낳았다고 표명한다. 알렉산더 6세는 어쨌든 자신의 아들임을 은근슬쩍 인정하면서 첫째 아들인 체사레, 성이 보르지아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보르지아라고 하는 이름? 유명한 가문. 유명한 가문이죠. 특히 첫째 아들인 체사레 보르지아가 유명해진 거는 마키아벨리 군주론에서 이상적인 군주의 모델로 누구를 제시했냐면 바로 이 체사레 보르지아였습니다. 아 그래요? 아, 군주론의 모델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모델로 알려진 첫째 아들 체사레 보르지아에게는 무슨 자리를 주냐면 추기경 자리를 물려줍니다. 추기경으로 임명하고 둘째 아들인 후안에게는 공작의 자기와 함께 교황군의 총사령관 자리를 주게 됩니다. 이러면서 자신의 가문인 보르지아 가문의 권력을 몰아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알렉산데르 6세가 바로 이 자녀들과 이상한 추문에 휘말리게 됩니다. 무슨 춤이에요? 어떤 거죠? 자식들과 관련해서? 바로 교황의 가족 중에 근친 상간으로 엮여 있다는 소문이 돈 것입니다. 아니, 가족끼리 뭘? 뭐 누구랑 근친 상간인 건데요? 하나는 바로 아버지 알렉산데르 6세와 딸 루크레치아 보르지아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네? 그러지 마 좀. 아니 말도 안 돼. 아니 어떻게 아빠랑 딸이? 아 싫어, 아 싫어. 첫 번째는 이제 당시 루크레치아가 대단한 미모를 갖고 있는 여성으로 알려져 있었다고 해요. 아 뭐 이쁘도. 그 예뻤다는 루크레치아 보르지아가 실제로 어땠는지 한번 초상화를 보겠습니다. 약간 모티첼리 비너스 아니, 너무 같은 어려, 이미지. 애기야. 이쁘긴 해. 당대 사람들은 정말 뭐 루크레치아 미모를 그렇게 찬양하는 글을 많이 남겼어요. 그녀는 중간 키에 우아한 자태를 지녔으며 얼굴은 약간 길고 코는 오똑하고 머리는 금발이고 치아는 눈부시게 희고 목은 가늘고 고우며 가슴의 균형은 감탄할 만하다.
심지어 이 알렉산더 6세가 교황이 되기 전에 그 주기경들의 그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선적으로도 이용했다는 얘기도 돌았어요. 말도 그때 안 근데 돼. 루크레치아가 그때 당시에는 12살이었어요. 12살? 말도 안 돼. 아, 그래서 진짜 안 그 됐다. 딸의 아름다움을 자기 그 욕심을 위해서 그냥 이용했던 거죠. 아, 이건 아닐 것 같아. 아 근데 이거 증거가 있어야 이게 뭐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알렉산드르 6세는 루크레치아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 당시 군사력으로 유명했던 밀라노 공국의 스포르치아 가문과 정략 결혼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알렉산드르 6세가 하위가 되는 이 스포르치아 가문의 총각에게 내걸었던 조건이 루크레치아가 아직 어리니 그리고 결혼의 준비가 안 됐으니 1년 후에 데려가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알렉산드르 6세를 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 그를 흠집내고자 했던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루크레치아를 빼앗기기 싫어서 그랬다라는 이야기도 돌았습니다. 그냥 추측이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도 그럴 것이 이제 결혼 생활 중에 대부분을 이 루크레치아는 결혼했지만 아버지인 알렉산드르 6세와 같이 지내게 네? 됩니다. 아빠랑 살았다고? 예. 나 그거 되게 이상해. 하지만 스포르치아 가문의 힘이 예전만큼 강하지 않자 알렉산드르 6세는 꾀를 내서 이 결혼을 혼인 무효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다면 대체 과연 무슨 이유로 딸의 결혼을 무효로 만들었을까요? 그 남편한테 뭔가 그치. 다른 여자가 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편 기능을 오늘 진짜 신내림 그분이 오시는 것 같아요. 네. 아, 말도 안 돼. 자신의 사위가 성기능에 장애가 있다라는 쉽게 얘기해서 불구다라는 이유로 이 결혼은 혼인 무효로 끝이 나게 됩니다. 별일이 다 했다. 왜 이렇게 잘 알아요? 예? 현 씨. 그러니까 지금 흐름이 아, 웃겨.